실수 전체의 집합 U에서 두 조건 P하고 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합시다. 낫 P는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라고 써 있어요. 일단 낫 P는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소리는 화살표를 받아요 라는 소리야. 그죠? 어서 와. 이해돼? 필요 조건. 주어가 화살표를 받는 걸 필요 조건. 그지? 기억나? 응? 그럼 내가 저거를 집합의 형태로 써보면 P가 아닌 거야. Q가 아닌 거야. 그럼 이렇게 포함돼요 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면 이 모양 전체가 보자마자 P가 Q 안에 포함돼요 라는 소리네? 외웠으면 이렇게 금방 나올 거고 외우지 않았으면 P의 여집합을 그려.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그려. 여집합 나오면 항상 전체를 그려. 그러면 P의 여집합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P죠? 여기가 P. Q의 여집합 그럼 여기가 Q죠? 여기가 Q. 그럼 Q가 P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맞나? 반대로 썼나? 아니, 거꾸로 썼잖아. 거꾸로 썼네. 거꾸로 썼어요. PQ를 거꾸로 썼네.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요. 그럼 얘가 Q고 얘가 P죠?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으면 내가 포함 관계에 대해서 5개를 외웠다는 소리고 외우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단. 됐나? 그러면 얘하고 같은 거 고르세요는 알고 있죠? 우리 다? 외워야 될 정도로 자주 나와요. 그랬잖아. 그지? 외우지 않았으면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자, P가 Q 안에 들어있어요를 그려놔. P가 Q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체가 여기 있죠? 첫 번째부터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지 않죠? 됐나? Q의 여집합이 여기 있거든? Q의 여집합이 P 안에 안 들어있죠? 그죠?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 P하고 Q의 공통 찾아봐요. P하고 Q의 공통 찾으면 P다. 맞네. 그죠? 됐나요? 이해하냐? 그 다음 P가 아닌 거 그리고 Q. P가 아닌 거 그리고 Q. 그럼 Q 여기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 그죠? 공집합이 아니라. 됐나요? 아니 공통이네. 합집합이 아니라. P가 아닌 거 Q. 그러면 여기 P하고 Q 사이가 나오죠? P하고 Q 사이. 됐나요? 그럼 잘못됐죠? 이해하냐? P가 아닌 것과 Q 겹치는 데 찾아보면 P하고 Q 사이가 나와. 그 다음 P하고 합집합 Q가 아닌 거. 그러면 요 중간과 요 중간 빼고 나머지 전체가 아니죠? 됐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돼요. 밑에 거 풀어보자.
그림 그려봐야 안다니까. 네가 외우지 않았으면 그림 그려보라고. P하고 Q의 공통 찾아봐. P하고 Q, P하고 Q를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공통을 찾으면 여기거든. 근데 여기가 공집합이라고 써 있어. 여기가 생기면 안 돼. 여기가 생기면 안 돼. 그 소리는 아예 P하고 Q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P하고 Q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생겨서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보면 Q는 P가 아니기 위한, P가 아닌 건 여기 안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게 P가 아닌 거야. 그럼 Q가 P가 아닌 거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Q이면 not P이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Q 입장에서는 무슨 조건? 화살표 줬어. 무슨 조건? 그 소리라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라고. 응? 한번 밑에도 해봐 다시. 안 돼? 왜 안 돼? 얘 보고 나서 무슨 뜻이냐고 얘가. P하고 Q가. P하고 Q가 어떻다고? 모양이 어떻다고? 그려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Q는 그대로고 얘는 not P야. not P. not P. Q 입장에서 not P가 되기 위한 필요야 충분이야. 이 사람이 이게 P고 이게 Q잖아. not P 그러면 not P가 여기야. 여기 not P. 이게 not P 되냐? 그럼 Q가 not P 안으로 들어가잖아. not P 안으로 되냐? 그럼 Q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이란 소리야. Q 입장에서 화살표 줬다고. Q가 작은 거라고. 작은 거면 충분. 화살표 줘도 충분. 그래서 충분이라고 쓴다고. 두 번째부터 해봐. Q하고 R 이 조건 해석해보라고. 외우지 않을 거면 그려보라니까. Q 그려놓고 R 그려놓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이잖아. 원래 합집합이 여기잖아. 여기인데 얘가 Q하고 똑같아야 되면 이 부분이 없단 소리야. 이 부분이 아예 없어야 돼. 이해돼? 이 부분이 없으면 R이 그냥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이해하냐? R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란 소리야. 그러면 not Q, not R이 not R과 not Q 사이의 관계잖아. 이거 관계. 되냐? 그러면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관계가 R이면 Q이다. 이거 R이면 Q이다.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스몰 r이 화살표 주어요. Q 이렇게 생긴 걸 알아. 이명제가 참이면 이거에 대한 대우도 참이지. 대우. 바꾸면서 부정. 그럼 not Q면 not R이다. 이것도 참이라고. 그러니까 not R 입장에서 화살표를 어떻게 한 거야? 받은 거야. 되냐? 그럼 무슨 조건? 받으면. 그렇게 쓴다고.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해봐. 응? 안 되면 다시 또 물어보고. 다시 풀어봐, 다시. 응? 필요 충분이야? 너 이거 R하고 Q야. R하고 Q는 여기 있어. 왜 이 그림으로 봐, 자꾸.
어? R하고 Q 여기 있어. 그림이 새로운 거야. 외우던가 아니면 그리던가 다 Q를 그려놓고 R을 그리라고 좀 이렇게 크게 그려. 합집합 하세요는 다 색칠하는 거야 다. 근데 이 답이 Q하고 똑같아야 돼. Q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이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 부분은 없어. 그지? 이 부분 생기면 안 돼. 그러면 R이 그냥 이 Q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야. 되냐? 그러니까 R이 Q 안에 들어와요 이 소리라고 지금. 그럼 이거 조건으로 나타내면 스몰 r이면 q에다가 참이에요 이 소리라고. 여기까지 돼? 이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대우 뒤집어. 그럼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다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not r이 기준이잖아. not r 기준 화살표 받았어. 무슨 조건? 그렇게 쓰라고. 화살표 줘, 안 줘? 화살표 쓰라고. 이렇게 화살표. P이면 낮추기한 필요 조건 그러면 화살표를 받은 거잖아. 그럼 not R이면 P다 이거잖아. 화살표 받은 거. P가 받은 거. 그 다음 R은 Q이견 충분 조건. 그럼 R이면 줘야지. R이면 Q이다 이렇게. 그럼 이 조건 주어지면 자동으로 따라오라고. 자동으로 뭐가? 대우 not P면 R이다 이거. 대우 이것도 대우 not Q면 not R이다. 그지? 그럼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지 봐보라고. 3단 논법 보이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럼 이렇게 보면 not P면 Q이다 참. 그지? 그럼 이거의 대우도 또 쓸 수 있다고. 그럼 not Q면 P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갖고서 저걸 푸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야.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자, 두 조건 P하고 Q에 대하여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일단은 1번 P 조건을 먼저 봐봐요. P 조건. P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Q 조건을 찾아요.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사이값 가져야 돼. 사이값. 그래서 X는 사이값.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 조건이 나와 있어. 기준이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P가 Q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충분이지. 됐나요? 기준이 P야. P가 충분 조건이라고. 그럼 P가 화살표 던져주는 거. 그 다음 P가 작은 거. 됐나요? 됐나? 그러면 이거 갖고서 수직선 그리라고. 수직선. 그럼 P를 작게 그려. P를 작게. 그럼 마이너스 2 갖다 있고요. 5 갖다 있고요. 이게 P. Q를 크게 그려. Q 크게. 마이너스 A 갖다 있고요. 플러스 A 갖다 있고요. 그럼 범위 찾으면 얘 사이 얘가 크죠. 오른쪽 거 같아 있어도 되죠. 같다 있어도 돼. 마찬가지 이것도 오른쪽이 커요. 같다 있어도 되죠. 그럼 앞에도 참이고 뒤에도 참이야 돼. 앞에 참이라는 건 A의 범위가 나와. A의 범위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범위가 나와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개 다 만족하려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A는 5보다 크거 나왔다.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랬어요. 이거 유기한 필요 조건. 그러면 얘가 받았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지? 됐나요? 근데 얘를 받았다는 말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 찾아보자고.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 그럼 대우명제 찾으면 얘가 Q 여집합, 얘가 P 여집합. 그러면 이번에는 P 쪽이 아니라 Q 쪽으로 가야 돼. Q 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P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X가 0 나오면 이란 소리죠. X가 0 나오면 그러면 Q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거 전체가 0 된다는 소리죠. X제곱 3AX 플러스 27이 0이다 이거죠. 이거면 이거다 이 소리지? 됐나?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0대요 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3a 그러면 9a 플러스 27은 0 그럼 9a가 36이죠? 그래서 a가 나왔어요. 됐나요? 이해하냐? 이때 다시 해봐요. 안 돼? 다시 설명해줘? 응? 봐봐. 두 조건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일단 이 앞에는 보지 말고 이 조건을 먼저 해서 그럼 P가 Q이게 한 필요 조건 그러면 화살표를 줘요 받아요. P 입장에서 화살표를 줘 받아. 필요 조건 P가 필요 조건 아니 필요 충분이라고 써있네. 필요 충분. 그럼 두 개가 어떻다는 소리야? 어떨 때 필요 충분이야? 필요 조건 그러면 화살표를 받는 거고 충분 조건 그러면 화살표를 주는 거야. 그러면 포함 관계로 표현하면 P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P가 다시 Q 안에 들어가 이런 거잖아. 주고받고잖아. 그럼 이 말의 의미는 P하고 Q가 어떻다고 그냥? 같다고. 되니?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보고 P하고 Q가 같다는 말이네.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되니? 그러니까 얘 참이된 x값이나 얘 참이된 x값이 똑같아요 라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서 근이 나오잖아. 0 되는 거. 그럼 여기도 근이 돼야 된다고. 이해하냐? 그럼 a가 나오겠지. 해봐. 안 되면 물어봐. 아니 이거 왜 봐. 이거 먼저 봐. 이거 먼저. 이 옆에 거 먼저 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걔가 필요 조건이라고 써있네. 그지? 화살표를 P가 화살표를 받아줘. 화살표를 받아야 돼, 줘야 돼. 필요 조건이면. 주어가 화살표가 필요해서 받는 거라니까. 주어가 화살표를 받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주어가 화살표를 받는 거면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크기로 보면 P가 더 커, Q가 더 커. 포함 관계로 보면 걔가 더 커.
너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 P이면 Q이다. 복습해. 이 말과 이거 참이되는 진리집합, 이거 참이되는 진리집합 포함관계는 화살표 쪽으로 입 벌리는 거야. 화살표 쪽으로 입 벌려.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쓰던 이거를 이렇게 쓰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았으면 얘가 더 큰 개념이라고. 큰 필. 작은 게 충분. 예? 그러면 P가 더 큰 개념이라고. P를 더 크게 그리라고. P를 더 크게. 그래서 P를 바깥쪽에 그리라고. 이렇게 바깥쪽에 P. Q를 안쪽에 그려. 이렇게. 안 풀려? 풀려 안 풀려? 그게 A값이요. 요 위에도 풀어야지. 위에도. 위에 주어가 P야. P. 뭐가 이상해요? 화살표를 받는다는 말은 집합으로 보면 P가 더 큰 거야, P가 더 작은 거야. 화살표 방향으로 입을 벌려.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주면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P가 있고 Q가 있잖아. 이렇게 P가 있고 Q가 있어.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이잖아. 이쪽. 그럼 이쪽으로 입을 벌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야.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되냐? Q가 더 작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Q를 그림 그릴 때 Q를 이렇게 그리고 P를 더 크게 그리라고. P를 더 크게 해봐. 안 돼? 이제 안 돼. 안 되냐? 이걸 보지 말고 우선 이거 먼저 해석해. 그럼 Q이면 P 귀한 필요 조건. 그러면 누가 더 큰 개념이야? Q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는 거잖아. Q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P가 Q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일단은 P 전체를 그려. 저기서. 그럼 마이너스 2와 1 안 들어가고, 그 다음 Q 3보다 또 커? 3보다 커. 그 다음 3보다 커. 이렇게. 이게 지금 P야. Q를 더 크게 그려야 되거든. Q가 A보다 크다야.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생겨. 여기 있어도 안 들어가는 게 생겨. 여기도 안 돼. 여기 있어야 되지. 그래야 다 적으지. 그러면 Q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Q 안 들어가니까 여기가 A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럼 얘 크기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갔다가 들어가도 되죠.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면 여기도 하얀 동그라미.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범위야. 끝났어. 그럼 A의 최대값 찾으세요. 제일 큰 값은 이거. 되네? 그럼 마찬가지야. 이제 두 번째. 그럼 R은 Q에 의한 충분 조건. 그러면 R 입장에서 Q 안으로 P 안으로 들어간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R이 P 안으로 들어가야 돼. R이 P 안으로. 그러면 R은 이번에는 B보다 크다. B보다 크다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있으면 괜찮죠. 근데 이런 데 있으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있어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고. 이런 데 있어도 안 되잖아. 이거 안 들어가는 부분 생기잖아.
그래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려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야 돼. 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 R. 그러면 이게 B. 그러면 이거 크기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하얀 동그라미니까 갖다 있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니까 A의 최소값 찾으세요. 이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돼, 안 돼? 어떤 거? 그러니까 얘를 그려놔, 얘를. 그리고 얘를 어떻게 그려야 이 말이 되지? 이걸 풀으라고. 그럼 이걸 일단 생각하면 Q 입장에서 필요 조건. 그럼 Q 입장에서 화살표 받는 거니까 Q가 더 큰 거지. 그지? 그럼 Q가 더 크게 그려. 라는 소리야. 그럼 일단 이 그림을 그려. 그럼 저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 여기 갖다 없고요. 그 다음은 3보다 커. 이게 P야. 되냐? 근데 이 P가 Q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Q라는 게 뭐냐면 A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A를 여기다 놓으면 크다 이러면 이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이러해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 이래도 안 돼. 이래야 되지. 이래야 이 안으로 다 들어오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거든. 여기가 A. 되냐? 그러면 이 A와 E에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가 하얀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하얀 동그라미 같다 되지. 그러면 A의 범위가 나왔거든. 제일 큰 값. 최대값. 끝났지 그냥.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R이 P 안으로 충분 조건. 그럼 R이 P 안으로 들어야 돼. 이 안으로 다 들어야 돼. R이. 근데 R을 봤더니 어떤 수보다 이것도 크다야. 그러니까 어떤 수 잡아서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건 맞잖아. 근데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 그럼 안 돼. 이런 데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 안 돼. 이런 데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안 돼. 그럼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이거. 이거. 그럼 이 B가 여기 있을 수 있지. 돼? 그래야 이 안으로 이 P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얘가. 이쪽으로 계속 갈 거니까. 어디가? 아니 여기 봐봐 여기. R이면 P 이규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R이 P 이규한 충분 조건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R이 P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R이라는 게 어떤 수보다 크다인데 그 모양이 아까 나와 있던 이 전체 모양 안에 다 들어오려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 벗어나는 순간 안 들어가는 게 생겨. 그러니까 B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얘하고 얘 크기 비교하니까 마찬가지 갖다 또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값 찾으세요. 자, 이제 증명 봐봐요. 우리가 쓰는 정의는 외우는 거야. 그냥 이거는 뜻이기 때문에 외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뭐냐 그러면 세 변과, 평면에서 세 변과, 세 꼭지점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게 그냥 정의야. 돼요? 뭐 평행사변이 뭐예요?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게 그냥 정의. 됐나요? 그 다음 이 정의로부터 성질들이 생기거든. 성질. 중2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그러면 거기로부터 성질이 생겨.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성질. 그죠?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게 성질. 그죠? 그 다음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이게 성질. 그죠? 이해돼요? 근데 그 성질들이 아주 깔끔하게 증명까지 완료가 됐어. 증명까지 완료가 됐어.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정리들은 내가 새로운 증명을 만들거나 뭐 새로운 식을 끌어올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주어지면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그냥 정의. 됐나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같지. 이게 정리. 이미 증명이 다 돼 있잖아. 그죠? 수선발 내려갖고 하는 거 있죠? 그지? 그 다음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기억나죠? 이것도 정리. 이해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이 정리를 언제든지 끌어와다가 쓸 거야 라는 소리야.
됩니까? 이해하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성질들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증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죠? 증명. 그죠? 증명을 할 거야 라는 소리야. 증명. 맞지?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지면 나중에는 다 증명입니다. 뭐뭐를 보이시오, 뭐뭐 하시오,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없어요. 그냥 참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됐나? 다 그렇거든? 그래서 증명을 합시다, 증명. 자, 수학에서 쓰는 증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역적 증명이 있고, 귀납적 증명이 있어요. 자, 연역적 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연역법 뭐 이런 거 보잖아. 그지? 그럼 연역적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이 참이야. 왜냐하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이게 연역적 증명. 그럼 귀납적 증명은 뭐냐면 어머 이것도 참이네. 이래도 참이네. 저래도 참이네. 그럼 계속 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참이야. 이렇게. 이게 귀납적 증명. 돼요? 그래서 실제 과학이나 이런 학문에서는 귀납적 증명이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해봤더니 되네요. 오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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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알죠? 뭐 원자가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 안 쪼개져 하다가 나중에 쪼개졌잖아. 어머 쪼개지네? 뒤집어져. 그래서 귀납적 증명은 잘 안 써요. 수학에서는. 나중에 귀납적 증명은 2학년 때 딱 한 번만 나올 거야. 한 번만. 알죠? 수원 배울 때 한 번만 딱 나올 거야.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다 연역적 증명이야. 옳아요. 왜냐하면 이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다 이렇게 할 거야. 됐나요? 자, 이 연역적 증명은 크게 또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직접 증명. 그냥 바로 증명하는 거야. 바로 증명하는 거야. 바로 증명하는 게 직접 증명이야. 뭐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n이 자연수야. 자연수 n이 2의 배수면 자연수 n이 2의 배수면 n제곱도 2의 배수다. 를 증명하고 싶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뭐 증명합니까? 증명하고 싶죠? 증명하고 싶어.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n이 2의 배수라는 소리는 n은 2 곱하기 얼마? 자연수라고 했어 내가 여기다가 자연수. 그러면 n, k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의 배수라는 말의 의미가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2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나는 지금 2의 배수 제곱하래. 얘 제곱하래. 그럼 얘 제곱해요. 됐나요? 그럼 이 숫자는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k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죠? 됐나요? 그러면 얘 어차피 자연수 제곱하면 자연수거든. 2 곱해도 자연수거든. 자연수 곱하기 2니까 이거 2의 배수 맞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수가 2의 배수면 제곱해도 2의 배수 당연한 거야. 이런 소리야. 당연한 거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걸 직접 증명이라고 불러요. 간단한 거를 뭐, 그지? 이런 걸 뭐 배워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 이게 참이다, 뭐 옳다, 옳다 이렇게 옳다 되나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직접 증명이 안 돼,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어머, 절마 안 돼, 절마 안 돼.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간접 증명이야.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거 증명하는 건 쉬워요. 이거 증명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반드시 2의 배수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됐나?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다. 그럼 아까처럼 한번 이렇게 쓱 써봤어. n제곱이 2의 배수요. 2k요. k는 자연수. n을 찾고 싶어요. 어머, 루트 이상해. 루트가 2의 배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헷갈려, 그지? 이해하냐? 이렇게 직접 증명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간접 증명이야. 간접 증명. 그럼 간접 증명에는요, 크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대우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배웠죠? 원래 명제가 3이면 대우 명제도 3이다. 그죠? 대우 명제도 3이다. 그래서 대우로 증명하는 거야. n제곱이 2의 배수면 n이 2의 배수라는 걸 대우로 증명해 보자고. 그럼 이 명제가 뭔지 잘 안 돼. 막히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볼 거야. 이거의 대우 명제를 쓰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그죠? 그죠? 2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지? 이해되냐? 그럼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n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어야 되네? 라고 쓰면 되겠지요. 그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단 k는 1부터. k는 자연수. 그럼 자연수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이렇게. 되나? 이해하냐?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제곱할 거야. 이거 제곱하자. 이거 제곱하자.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되나요? 그럼 이 식을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2로 나눴을 때 그럼 2로 묶어달라는 소리야. 2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되나요? 그럼 얘 2의 배수지. 근데 하나가 무조건 남잖아. 그럼 2의 배수가 될 수 없죠. 이해하냐?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야. 대우가 참이니까 본래 명제도 반드시 참이에요. 이렇게 증명하는 걸 대우에 의한 증명이라고 부른다. 별거 없죠? 괜찮죠? 괜찮냐?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냐?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다음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증명을 해주면서 네모칸은 뭐 들어갈까? 네가 골라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죠? 됐나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걸 배웁니다. 자, 이 간접 증명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여기가 뭐? 외워요. 처음 듣는 용어야. 귀류법. 이게 뭔 뜻인데요? 자, 귀류법의 정의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을 세워요. 예?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을 세워. 그리고 내가 증명을 쭉 해. 그랬더니 오류가 생겨. 어머, 왜 오류가 생기지?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야. 부정하면 안 돼요 라는 소리야. 결론이 참이에요 라는 소리야. 이해하냐?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자, 내가 이렇게 생긴 수가 무리수라는 거는 알아요. 그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동생이 물어봐. 형, 루트 2가 왜 무리수야? 몰라, 외워. 이러지 말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응? 알려줘야 하잖아. 증명을 하려고 봤더니 루트 2가 무리수를 뭐라고 놓기도 곤란하고 잘 모르겠어. 그죠? 간접 증명하자고. 간접 증명. 대우를 쓰려고 봤더니 뭐지? 이게 가정과 결론을 모르겠어. 모르겠어. 귀류법 쓰자고. 귀류법의 정의가 뭐라고? 귀류법의 정의가 결론을 부정하라고. 결론을 부정해.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뭐 하자고? 부정해서 가정하라고. 됐나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세워. 자,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 세웠어.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지? 유리수의 정의.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돼.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다 유리수. 그죠? 그걸 못 나타내면 무리수.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 전체를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야. 아, 그럼 정수분의 정수. 단 m하고 n은 정수. m은 0 아니야. 이렇게 쓸 거야. 됐나요? 이해하냐?
이해해?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잘 봐봐. 자, 여기가 정수분의 정수를 쓰면 어차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4, 뭐 3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지? 그러면 더 이상 안 나눠지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강화시킬 거야. 강화.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져요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요? 약분이 안 돼요. 뭐라고 불러? 세 글자. 두 수는 무슨 수? 무슨 수? 무슨 수? 모르냐? 서로소인 정수. 되나? 그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이해하냐? 이렇게 다들 줘라. 어려운 거 하는데. 됐니? 그럼 증명을 합시다. 자, 양쪽에 m을 곱할 거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그죠? 그지? 자, 얘 제곱할 거야. 제곱할 거야. 루트 없애려고 제곱할 거야. 2m제곱. n제곱. 됐나요? 좌변 봐요. 좌변. 2의 배수지. 좌변 2의 배수. 그러면 우변도 2의 배수죠. 같다니까. 우변도 2의 배수야.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아까 증명을 해놨죠. 우리가.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다. 증명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n이 2의 배수여야 돼. n이 2의 배수여야 돼. 2k 이렇게 써보자. 단 k는 자연수, 정수. 되나요? 그러면 얘가 2의 배수니까 2k라고 써도 돼요. 2k를 여기다 쓱 하고 넣을 거야. 쓱 하고 넣어. 그러면 여기가 4k제곱이지. 됐나요? 그러면 이거 약분되죠? 그러면 얘가 2k제곱, 이 m제곱이지. 됐나요? 그러면 우변을 보니까 우변 2의 배수네? 2의 배수네? 그럼 좌변도 2의 배수지. 그지? 그럼 m도 2의 배수거든. 2의 배수. 2의 배수. 문제가 생겨요. 왜? 어머? 약분이 안 된다며. 약분 되는데요? 2로? 이해하냐? 문제가 왜 생겼어요? 가정이 잘못됐다고. 이 가정이 잘못됐다고. 됐어요? 이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가 답이에요 라는 소리야. 이거가 답이에요. 이해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원래 가정, 여기 가정 있죠? 여기 서로서라는 가정에 위배된다고. 맞지 않나요? 라는 걸 위배된다라고 불러. 자, 이 가정이 위배되기 때문에 규律법에 의해서 본래 가정, 무리수가 참임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됩니까? 이걸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오류가 생겨요. 그럼 유리수가 아니지요? 그럼 무리수지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고. 앞으로 요렇게 쓰는 스킬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증명하면서. 그만 좀 줘라. 어떡하니? 졸리냐? 힘드냐? 그럼 거기 봐봐요. 자, 설명은 다 했고 봅시다. 증명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자, 명제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A, B 곱한 게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다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해봐라. 자, 대우를 말해봐요. 대우. 그럼 뭐뭐이면 앞에 뒤에 바꿔. 앞으로 가면서 부정. A 또는 B가 짝수다를 부정. 그럼 A 그리고죠. 그리고 B가 짝수다 부정. 홀수면 되나요? 이해합니까? 이해돼요? A 그리고 B가 홀수면 둘이 곱한 거 A, B가 홀수다. 이게 대우지. 됐나요? 대우를 썼어. 되냐? 그러면 이제 얘를 증명해서 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본래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한다고. 이해하니? 그러면 A와 B가 전부 다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야 자연수. A를 홀수로 만들어봐. 그럼 얘가 2K 2M이라고 할까? 2M-1 단 M은 자연수. 자, B를 자 2N-1 단 N은 자연수. 이러면 되죠. 그럼 모든 자연수의 홀수가 딱 나오죠? 되냐?
그 다음 요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럼 둘이 곱하면 2n-1 곱하기 2n-1.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니까 4mn.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얘가 홀수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2로 묶어봐. 그럼 2mn n-n 더하기 1. 따라서 얘가 짝수 거기다 1 더한 거니까 홀수 맞죠? 증명이 끝났지?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됐나? 밑에 해봐요. 안 되면 물어. 하나도 모르겠니? 대우 쓰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대우 쓰세요. 대우 써봐. 대우. 뭐뭐에 대하여는 전제야. 이건 바꾸면 안 돼. 이대로 먼저 쓰고 대우는 뭐뭐 이면이 가정 그 이해가 뒤에가 결론. 결론을 앞에다 쓰면서 부정하라고. 이게 부정되면서 앞으로 와. 그건 그대로 쓰고 가정과 결론 바꾸면서 부정. x가 아니요. 부정. 바꾸면서 여기가 가정이잖아. 뭐뭐이면. 요 뒤에가 결론이잖아. 얘가 먼저 오라고. 얘가 먼저 오면서 부정. 부정. 이고가 아니요. 이고 부정하면. 그리고 부정하면. 그리고 부정하면. 뭐라고 쓴 거요? 아니 그리고를 쓰면 안 되고 이거라는 게 그리고야. 그리고 엔드 부정하면 엔드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또는이라고 쓴다고. 또는 그러니까 얘 부정하면 또는이라고 써야 된다고. 또는 이렇게 a가 0 또는 y가 0이면 이라고 쓰라고. 그 다음은 0이다. 그게 대우라고. 그걸 증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2면 이거 2다 이렇게 쓰라고. 그게 대우를 쓴 거야. 이제 그걸 증명해 보라고. x가 0 또는 y가 0이면 둘이 곱한 건 0이다를 증명하래. 보이는 거야. 증명. 당연한 얘기인데 증명하라고. 당연한데 뭘 써요. 쓸 게 뭐 있어요. 하지 말고 증명하라고. 증명. 또는의 의미는 x만 0일 때, y만 0일 때, 둘 다 0일 때 다 해보는 거야. 이거 참임을 증명하세요잖아. 참이냐 거짓이냐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참임을 증명하세요.
전혀 모르겠냐? 응? 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를 뭔 증명까지 합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하나하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고, 그죠? 그 다음 x가 0 또는 y가 0 이면 이렇게 생겼죠? 이면 xy가 0 이다. 이걸 증명하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이고 y가 0이 아닌 경우, 두 번째 x가 0이 아니고 y가 0인 경우, 세 번째 x도 0이고 y도 0인 경우.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하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0 곱하기 y 하면 뭐 나와? 0 나오잖아. 그죠? 이거 0이 아닌 x와 0을 이렇게 곱하면 0 나오거든. 0 곱하기 0 나오면 0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0이죠? 그지? 그래서 항상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써달라는 소리야. 보여달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과 가면 하는 거. 이 짓거리를 해.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이해됩니까? 당연한 얘기를 자꾸 두 번째도 해봐요. 두 번째. 둘이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를 증명하시오. 그럼 그것도 대우를 먼저 써봐. 대우를. 증명을 해봐요. 증명을. 됐나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명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하세요.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거를 아까 증명을 다 해줬어요. 그죠? 그지? 자,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걸 다 증명했으니까 이번에는 루트 3이 무리수다를 증명해보자. 됐나요? 루트 3이 무리수다를 증명하고 싶으면 일단은 결론을 부정하라고. 그럼 루트 3이 유리수라고 뭐 하라고? 가정하라고. 됐나요? 이해되냐?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루트 3을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 쓰면 나중에 약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더 강력한 서로 소인 정수 이렇게 쓰자고. 됐나요? 이해합니까? 응? 그리고 나서 이걸 양쪽에 곱할 거야. 그럼 루트 3 곱하기 m. 그럼 제곱할 거야. 됐나요? 그럼 좌변이 3의 배수면 우변이 3의 배수거든. 이게 3의 배수야. 그럼 어떤 자연수를 n제곱해서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라는 걸 증명을 해놔야 돼. 따로 증명해야 돼.
졸지 말고 왜 이렇게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를 다시 증명해야 돼. 다시 증명. 그러면 이거에 대우를 써봐요. 대우.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자. 됐나요?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n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하나 남던가 두 개 남던가를 해야 돼. 그죠? 이해돼? 응? 그러면 여기가 정수라고 쓰면 뭐 더하기를 정수라고 쓰면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 k 정수. 그러면 나는 이제 n제곱을 하고 싶으니까 n제곱 하면 얘 제곱하는 거거든. 그럼 9k 제곱 6k 더하기 1. 그럼 얘가 3으로 묶으면 3k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 3의 배수가 아닌 거 맞죠? 그지? 그 다음 밑에 것도 자 n제곱을 해보면 9k 제곱 6이 12k 플러스 4. 자 얘도 3으로 묶으면 3k 제곱 4k. 자 4를 1 더하기 4 3이라고 써도 돼요. 3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되죠. 3 더하기 1. 3이 묶여. 이렇게 써도 되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3의 배수가 안 되는 걸 증명이 끝났어. 그죠? 됐냐?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안 되면 n도 3의 배수가 안 되는 게 증명이 끝났으니까 반대로 대우명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라는 게 증명이 됐다고. 됐니? 그러면 얘가 3의 배수라는 거는 당연히 n도 3의 배수라는 게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면 n이 3의 배수여야 돼. l은 정수, 자연수. 이렇게 하자. 정수.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3m제곱이 9l제곱. 그러면 3 약분하면 다시 m제곱이 3l제곱. 그러면 우변이 3의 배수니까 4변도 3의 배수죠? 그지? 그러면 m도 3의 배수야. t? 이런 식으로 정수. 그러면 이거 둘 대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서로서라는 원래 가정에 위배된다고 해요.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다. 됐나요? 이해합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돼요. 무리수입니다. 증명 끝. 이해하니? 얼마든지. 알겠니? 알겠죠? 밑에 해봐요. 해봐. 자기가 해봐야 알지. 증명을 잘못하고 있네요. 봐봐요. 다음이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게 무리수라는 걸 이거 당연하죠? 무리수인 거 알지? 그지? 근데 이걸 증명하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직접 증명을 하기가 곤란해. 뭐라고 쓰기가 곤란해.
그래서 간접 증명할 건데 이거 대우를 쓰기도 곤란해. 그래서 귀류법 하자고.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뭐예요? 유리수라고. 뭐 하라고요? 가정하라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이 유리수죠? 유리수를 이렇게 써봤어. 이렇게 써봤어. 그러면 루트 3이라는 게 넘기고 넘기면 2 빼기 유리수죠? 2 빼기 유리수. 되나요? 그러면 이거 유리수고요. 이거 유리수거든. 유리수에서 유리수 빼면 유리수죠. 갑자기 무리수가 튀어나오진 않잖아. 이해되냐? 그러면 이거 우변이 유리수지. 근데 우리가 아까 이미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했죠. 그럼 무리수하고 유리수가 같다는 이상한 결론이 생기죠. 이해돼? 이 결론이 생긴 이유는 내가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 가정하면 안 돼요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면 안 돼요라는 소리라고. 됐냐? 아, 그래서 얘가 원래 루트 3이 유리수, 무리수라는 가정에 유배된다고. 이거에 유배돼. 유배돼. 따라서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은 귀류법에 의해서 이거 무리수다. 증명 끝.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냥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알겠냐? 응? 그 밑에 있는 거 증명도 아까 해줬어. 내가. 알지? 그 밑에 있는 3번도 증명해봐요. 전혀 감이 안 오면 해설을 한번 봐봐요. 해설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이게 당연한 말인데 증명을 한 번도 안 해보면요. 뭘 써야 될지 그냥 난감합니다. 대략 난감. 뭘 시작해야 될지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해설을 한 번씩 봐봐요. 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번 써봐, 같이. 똑같이. 제발 한번 해봐요. 안 해보면 하나도 몰라요.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전혀 모르겠다. 해설을 보라고요. 전혀 모르겠다. 여기는 해설을 좀 봐. 전혀 모르겠다. 해설이 없냐? 답지 없냐? 답지? 해설을 좀 봐봐. 이건 안 써보면 뭔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넘어갈까요? 자기가 글 써봐요. 그거 써봐. 보고 해설 보고 한번 써봐요. 봅시다. 뭐가 크다 작다 이걸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때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부등호를 쓸 수 있다는 소리는 반드시 이 숫자가 실수 체계 안에서만 나온다. 그죠? 허수에서는 크기 비교가 안 된다. 기억나죠? 1학년 때? 1학기 때? 그래서 실수에서 크기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두 개 빼서 양수면 앞에가 큰 수다. 0 나오면 둘이 같은 수다. 음수면 뒤에가 큰 수다. 이런 거 배웠죠? 그지? 그 다음 만약에 A나 B가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괜찮다. 제곱해서 양수면 제곱해서 앞에가 크면 제곱하기 전에도 앞에가 크다.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뺐을 때 양수면 앞에가 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3루트하고 2루트 3 비교하고 싶으면 제곱해갖고 서로 빼보면 양수냐 음수냐 확인하면 된다. 그지? 기억나죠? 응? 물론 제곱하지 않고 나눌 수도 있더라. 그지? 그래서 A분의 B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나눴을 때 얘가 1보다 크냐 2라고 같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1보다 크면 분자가 크다. 그죠? 1보다 2라고 같으면 둘이 같다.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분모가 더 크다. 어차피 이거 양수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죠? 기억나죠? 그지? 그래서 3을 50번 곱한 것과 2를 100번 곱한 게 누가 큰지 알고 싶으면 나눗셈 하면 된다고. 나눗셈. 그지? 그래서 2의 100승분의 3의 50승인데 얘를 50승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위에는 3이고 밑에는 2의 제곱 4가 남죠. 그지? 그럼 4분의 3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를 50번 곱해도 1보다 작은 건 당연하죠? 그럼 1보다 작으니까 밑에가 더 큰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됐나요? 이런 판단 이해하죠? 응? 알죠? 그 다음 우리가 계산하면서 자주 쓰는 것들 머릿속에 다 있을 거야. 절대값 A를 제곱하세요. 그러면 그냥 A제곱이다. 그죠? 그지? 이게 식으로 써져 있어도 괜찮다. 그지? X 빼기 Y를 전체 제곱하세요. 그러면 그냥 X 빼기 Y의 제곱이야.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된다고. 됐나요? 이해하죠? 물론 중학교를 나왔으면 이건 알죠? 이거. 그죠? 이거 A가 아니야. 그죠? 이렇게 쓴다. 그지? 기억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던 얘를 이렇게 가던 상관없이 똑같다. 됐나? 이해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그 다음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알죠? 이거. 그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래서 A가 실수고 B가 실수면 제곱 해갖고 0 나왔으면 앞에도 0이고 뒤에도 0이다. 이런 성질들 다 알죠? 그지? 증명하면서 이런 성질들을 다 써볼 거야 라는 소리야. 자, 봐봐요. 그냥 같이 풀자. 이건 봐봐. 두 숫자가 있어. 두 숫자. 대소 비교하세요. 누가 큰지 비교하세요. 이거거든. 이해돼요? 누가 큰지 비교하세요. 자, 이거 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 첫 번째. A, B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넣어갖고 한번 숫자 넣어보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알았죠? 오케이? 우리가 중학생이면 이렇게 해갖고 넣어도 대충 맞아요. 근데 고등학생은요. 이렇게 해서 넣어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이거 하나 해봤더니 되네요. 2개 해봤더니 되네요. 3개 해봤더니 되네요. 다 되는 거 아니야? 10,000개 중에 1개 안 되면 어떡할래? 그거야.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알았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크기 비교할 때 2개 모르겠으면 빼라며. 그게 양수냐 음수냐 판단하라며. 그죠? 그냥 빼요. 그래서 2 더하기 A 빼기 2 더하기 B 빼요. 그래서 이게 양수냐 음수냐 판단. 됐나요? 이해하냐? 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를요. 우리는 가분수라고 부르거든. 원래 가분수의 정의가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걸 가분수라고 부르거든. 됐나요? 근데 식에서도 가분수가 있어요. 식에서는 차수가 중요해. 차수가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가분수는 대충 대분수로 고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 계산이 조금 더 편하거든.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는데 이 상태보다는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거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b 빼기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얘를 이렇게 하트로 풀 거야. 얼마? 이렇게 해도 괜찮죠? 자, 얘를 하트로 풀 거야. 이거를 빼래. 그죠? 그럼 여기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b분의 2. 그럼 얘가 깔끔하게 사라져서 얘만 계산하면 된다 그러거든? 됐나요? 아, 그러면 내가 다시 쓰면 b 더하기 2분의 2 빼기 a 더하기 2분의 2 이게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하면 되죠. 그지? 아, 그럼 분모 다르니까 통분합시다. 통분. 그럼 b 더하기 2 a 더하기 2. 자, 얘를 여기다 곱할 거야. 그럼 2a 여기를 여기다 곱할 거야. 마이너스 2b 사라져요. 그럼 다시 쓰면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2로 묶어. 되나요? 그러면 얘 보면 봐봐. 앞에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b 0보다 크고. 그러면 얘 0보다 커, 0보다 커. 이거 양수죠. 그 다음 a 빼기 b는 저거 a 빼기 b 계산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전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죠.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이거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의 의미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예요. 됐나? 이해하냐? 그래서 크기 비교가 됐어요. 앞에 게 크거나 같다. 끝. 됐나?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중에서 옳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1번. 크거나 같다. 2번. 이해되냐? 옳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얼마든지. 이해하니? 응? 자기가 이렇게 해볼 줄 알아야 돼. 람수야. 숫자 넣지 마요. 절대로. 숫자 넣으면 힘들어. 계산하는 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숫자 비교할 거야. 두 개의 숫자 비교. 크기 비교. 그러면 크기 비교할 건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절대값을 없애려면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 나눠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 나누는 게 0이 기준이고요. 이거 나누는 게 마이너스 2가 기준이니까 내가 나누려면 3개 나눠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기준선을 0에서 한번 기준이고 앞에 거. 뒤에는 마이너스 2에서 기준이야. 그럼 범위로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3개로 나눠갖고 하나하나 다 또 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치? 근데 그게 귀찮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봐요. A가 실수거든? A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죠. A 플러스 2 뭔가 나올 거야. 거기다 절대값을 붙이면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크기 비교를 할 때 제곱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냥 제곱해갖고 비교해도 되잖아. 그냥 제곱합니다. 앞에 거 제곱.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2를 전체 제곱하는 거야.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2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 앞에 거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그냥 A 제곱이다. 기억나요? 그 다음 둘이 곱한 다음 2배 하면 4배의 절대값 A다. 됐나요? 뒤에 거 제곱하면 4죠. 돼요?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는 거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크기 비교라는 게 앞에 거에서 그냥 뒤에 걸 빼라며. 그죠?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며. 빼요. 그러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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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4로 묶어요. 그럼 4로 묶으면 절대값 A 빼기 A가 나와. 절대값과 A 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겠어요? A가 양수면 0 나와. A가 음수면 마이너스 갖고 나오잖아. 그죠?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0 돼버려. 0. A가 음수면
마이너스 가지고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8A잖아. 근데 A가 음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되지. 이거 플러스 아니면 0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됐나요? 아,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당연히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됐나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겠니? 이해하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연한 얘기. 집에서 자기가 좀 해봐요. 제발 부탁합니다. 해봐요. 안 해보고 그냥 붙잖아? 나중에 하나도 생각 안 나. 뭘 해라는지,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숫자 넣어서 막 아무거나. 그러지 말라고. 숫자 넣어서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걸 못 찾아내, 내가. 알았지? 그 다음, 얘 크기 비교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크기 비교하세요. 이거 빼봤자 2의 60승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빼갖고는 답이 안 나와.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숫자 줄이고 싶으면 나눗셈 하라고, 나눗셈. 앞에서 뒤에 거 나누든 뒤에서 앞에 거 나누든 상관없어요. 그럼 6의 20승분의 2의 60승 이렇게 쓰자고. 되나요? 느낌이 와요. 20승 하고 쓰고 있어. 이거 20승 하고 쓰고 있어. 되나요? 그럼 밑에는 6분의 위에는 2의 몇 승? 3승. 그래야 60승이지. 그럼 얘가 6분의 8이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큰 걸 20번 곱하면 1보다 커지는 거 당연하지. 그런 소리는 분자가 더 크다는 소리죠. 분자가 크구나. 끝. 되나요? 이해하냐? 알겠어? 그냥 내가 같이 다 푼 거야. 알지? 다시 자기가 풀어보라고. 풀어보라고 하면 안 풀 것 같은데 풀어봐 좀 제발. 제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알지? 자기가 한번 손수 한번 해봐요. 실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서 쭉 써놓고 다음 중에서 옳은 거 고르세요. 아니면 보기로 쭉 주고 옳은 게 개수가 몇 개일까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뭐 이렇게 나오면 찍어야지. 방법이 없어. 돼요? 자기가 증명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알지? 됐나요? 뒤에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 봐봐요. 자, 이미 설명을 앞에서 다 했어요. 이미 설명을. 자, 봐봐요. 절대부등식. 자, 부등식 증명에 사용되는 실수 성질. 설명 다 했죠, 아까? 그지? 그런 거 써요. 설명 다 했어. 그죠? 되나? 이해돼? 그러면 이제 용어를 봐보자, 용어. 우리가,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거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등식에 두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요? 첫 번째, 미지수가 얼마든 무조건 참이 되는 식, 그지? 항등식 기억나? 응?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그럼 x가 1이든 2든 100이든 무조건 참이잖아. 그죠? 이런 등식을 항등식. 그지? 그 다음, 기억나요? 기억나죠? 방정식.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이런 걸 방정식. 기억나죠? 그것처럼 부등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 그거를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 그걸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영어예요. 뭐 앱솔루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절대부등 이렇게 쓴 거야. 되냐? 그 다음 이거 절대부등식. 그 다음 x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부등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조건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큰 수가 되면 참이고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순간 거짓이야.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봤던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런 부등식들을 쭉 써서 1차 부등식이 있고요. 2차 부등식이 있고요. 이런 걸 썼던 거야. 해봤던 거야. 우리가. 됐냐? 이거 계산하세요. 뭐 이런 거 해봤다고. 됐니? 그럼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자, 이거 항등식처럼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다고. 그런 걸 절대부등식이라 하는데 그런 절대부등식을 좀 알아보자고. 됐냐? 그럼 우선 생각나는 게 절대부등식의 첫 번째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요.
얘 무슨 조작을 하면? 제곱을 하면 뭐가 되더라? 기억나요? 이건 무조건 참이잖아.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그냥. 이해돼요? x가 실수일 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무조건 참이잖아. 됐나요?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야. 이해됩니까? 자, x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와 b가 실수일 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부등식이야. 무조건 참이야. 이거 당연한 거야. 그죠? 얘 풀어 헤치면 a제곱 2a b제곱 반 a와 b가 실수일 때야. 당연하죠. 당연해. 이걸 보고 절대부등식인지 모르면 안 돼. 그치? 당연해. 숫자를 조금 줄여보자. 이것도 항상 참일까? 고민이 되는 거야. 단 A와 B는 실수. 그럼 실수 이야기 나오면 머릿속에 뭐 있다고요? 제곱을 하지. 이 생각을 하라고. 제곱을 하지. 그러면 얘 제곱의 형태로 고쳐보자고. 됐냐? 그럼 제곱의 형태로 고쳐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하고요. 제곱하려면 플러스 반절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하면 플러스 4분의 3B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야?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B제곱. 자, 이거 실수거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더. 이거 실수거든.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더. 4분의 3 해도 0보다 크거나 더. 더해도 0보다 크거나 더. 당연히 증명 끝. 그죠? 됐냐? 그래서 이것도 절대부등식. 됩니까? 자, 이게 절대부등식인데 이 절대부등식이 참이려면 봐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봐보자. 자, 얘가 항상 0 되려면 이게 0 되려면 둘이 같을 때잖아. 그죠? 그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 이때 등호가 성립해. 그죠? 그럼 밑에 거는요.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 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등호가 되는 거야. 는 0. 그죠? 그럼 B 0이고 A도 0이면 되죠. 등호는 이때 성립해요. 이렇게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돼. 됐나요? 이해하냐? 더 줄여보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나요? A와 B 실수.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죠. 그지? 절대부등식 등호 성립 조건 알 수 있어요. 언제? 0이면 되죠. 그죠? 됐냐? 더 줄여보자. A제곱 성립할까요? 아까처럼 보면 돼. 아까처럼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그럼 완전 제곱하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플러스 반절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기가 완전 제곱으로 묶여.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얘 계산하면 4분의 3B제곱. 그러면 이거 어차피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더해도 0보다 크거나 참. 그죠? 됐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이것도 0, 이것도 0이면 돼. 그지? 그럼 이거 0 되려면 B 0 됐으니까 A도 0 됐어요?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다 0일 때. 그래서 이런 식 보고 절대부등식. 이해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자, 이게 2개짜리만 가는 게 아니라 2개짜리 말고 3개짜리여도 괜찮아요. 3개짜리여도. 뭐 X 더하기 Y 더하기지. 0보다 크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는지 다 알죠? 전개하면 뭐가 되는지 알지? 그지? 플러스 2xy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거기서 한 개씩 줄여도 0보다 크다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냐 이거? 알겠냐 모르겠냐? 잘 모르겠죠? 1학기 때 이미 했어요. XYG가 실수면 실수는 제곱을 만들라고.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2로 묶어서 2분의 1로 묶어서 그러면 2개씩 생기잖아. 2개씩. 그러면 얘가 하나씩 가져와서 완전 제곱. 마찬가지 완전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당연한 거야. 되냐?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 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등호는 x도 y도 g도 전부 다 0일 때만 성립해요. 이걸 하나 더 줄여서 이렇게 기억나죠? 이걸 하나 더 줄여서 마이너스 붙여도 같다는 거 공식이 있었잖아. 그죠?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완전 제곱하는 거. 되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얼마든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다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어. 이해합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라고. 두 가지. 그 다양한 게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라. 이해됩니까? 이해하냐? 뭔 말인지 알겠냐? 다양하게 존재해요 라는 소리야. 다양하게 존재해. 그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만 내일 다시 배울 거야 라는 소리야. 알지? 됐니? 알겠지? 알겠지? 증명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천천히 묶어서 못해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파트는 다 증명이야.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명제나 집합을 보면 약간 수학지 같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약간 수학 같지 않은 무슨 수학인 것 같기도 하고 뭔 내용인지 뭐 사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해봐야